고추 같은 경우는 햇볕을 이용해서 비료와 물, 농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고추를 소출을 끌어올리느냐.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투자해서 550만 원 버는 것보다 100만 원 투자해서 200만 원 버는 거, 그런 식으로 가야지. 뭐 지금까지 봤을 때 영양제라든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농약방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지만 그런 거를 무한대로 투입한다고 해서 내 생산량이라든지 내 그 소득이 높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면 평균 기온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수량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굉장히 적게 왔습니다. 그리고 일조 시간 같은 경우는 비슷했고요. 그래서 평년 대비 온도는 높고 강수량은 줄었다, 이런 특징이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30도 이상 때는 일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날씨가 건조할 때는 항상 해충 방제에 이제 힘이 들고요. 병해보다는 해충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충에 대한 방제법, 이거에 대해서 강조를 하겠고요. 목차는 고추 재배 동향부터 병해충 방제까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이제 2016년부터 작년까지 이제 통계를 다 놓은 건데요. 지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거듭될수록 재배 면적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은 계속 줄어들고 그렇지만 생산량은 조금씩 이제 늘어나거나 조금 줄는 정도고요. 가격 같은 경우에 잘 보시면 알겠지만 2020년 이때 금액이 이제 많이 7,200원에서 12,000원으로 이제 많이 올랐어요. 이때 같은 경우는 50일이 넘는 긴 장마가 있었고, 지금 가면 갈수록 이제 날씨가 좋았을 때는 이제 금액이 좀 저렴하긴 한데 지금 현재 3년 계속 13,0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고추값은 비슷한데 계속 그 생산비나 이런 것들은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실정에 있고요. 지금 국내 군고추 수요량 보면 1년 동안에 20만 톤이 필요해요. 그 중에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거는 6에서 7만 톤이고 수입 같은 경우는 13만 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여기 이웃 국가인 그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제 중국에서 들어오는 이제 냉동고추인데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공고추도 쉽게 수입을 해오면 될 텐데 굳이 왜 냉동을 해가지고 가져오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 수입산이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요, 관세입니다. 관세. 마른 고추를 했을 때는 관세가 270%인데 얼려서 갖고 오면 27%밖에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고추 형태로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냉동고추에 대해서 수입량이 많은 이유는 1인당 소비량이 3kg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배 동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5세 이상, 이제 왜 이렇게 고추 농사 재배 면적이 줄어드느냐, 65세 이상 고령화, 노동력 부담, 이게 벼농사 같은 경우는 기계화율이 90% 이상 넘게 다 벼농사가 이제 기계로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고추만큼은 기계화가 많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율이 낮아서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비 증가, 뭐 인건비라든지 농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이 아까 금액은 13,000원대로 비슷한데 생산량액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배 분석을 보면은 굉장히 건조하다겠죠. 그래서 보면은 요즘 날씨가 좀 이상한 게 폭우, 예를 들어서 비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오는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아예 안 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씨가 들쑥날쑥한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추를 좀 일찍 심으셨던 분들 보면은 보통 저희가 심으라고 권장하는 날짜가 5월 5일 이후인데요.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4월 달부터 심기 시작하시는데요. 4월 달 일찍 심으신 분들은 냉해라든지 날씨가 생각보다 추웠기 때문에 냉해를 많이 입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면은 일찍 심고 늦게 심고에 따라서 생산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도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시면 20년, 21년 이렇게 점점 이 결론은 그거예요.
30도 이상 되는 날씨가 계속 증가된다. 그래서 보시면 24년 작년만 해도 78일 2달 넘는 동안이 30도가 넘은 거예요. 근데 30도가 넘으면 뭐가 문제냐? 이 바로 꽃가루가 이제 비정상으로 돼가지고 낙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 더웠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줄겠죠. 그래서 30도, 40도 고온일 때는 이렇게 분리하고 계속해서 올해 2025년도 78일 이상 이렇게 3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될 것 같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심는 거 이제 보면요, 특징이 이제 다들 고추가 많이 커지고 초세가 굉장히 강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고추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이제 전제를 하는 게 나무와 비슷하다. 그 두 번째 무한화서다. 이게 계속 꽃이 피는 거죠. 그리고 다년생이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작물 재배할 때 고추의 특징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고추가 커지고 있고 과장이 이제 하나당 15cm 이상, 그리고 품종이 내병계 품종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료 요구도인데요. 비료 같은 경우는 퇴비를 2,000kg, 그러니까 2톤이죠. 300평당 2톤 정도를 집어넣고 나머지 비료는 처음에 기비료 다 밑거름을 넣는데요. 다만 NK 비료, 질소하고 칼륨 비료만 이제 2차, 3차. 예전에는 교재에 3차까지만 있었는데 지금은 워낙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고 대가종이기 때문에 4차, 5차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게 20kg씩 이렇게 넣으라고 돼 있는데 300평당 20kg인데 고추 같은 거 아까 무한화수라고 했잖아요. 꽃이 계속 핀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뭐 5kg라든지 조금씩 나눠서 자주 줄수록 굉장히 고추한테는 좋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는 양분도 많이 필요하지만 양분을 많이 적당히 해서 다 흡수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이 고추의 양분이 빨아들일 수 있는 양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최대한 나눠서 자주 주시는 게 모든 작물, 고추에서 특히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통 강의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못 들으셨을 텐데 이런 그림 어떻게 많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 농업에 관련돼서 공부할 때 항상 머리맡에 두고 이제 자던 건데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모든 작물은 pH에 따라서 흡수하는 양분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pH 많이 하는데 pH에 대해서 따져 볼 때 이게 왜 중요한 것이냐. 우리 지금 보면은 비료값이나 많이 올랐는데 비료를 아무리 많이 줘도요 토양에서 이거를 잡고 있는 힘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pH라고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추 같은 경우는 pH가 6.5에서 7.0인데 이 상태에서 고추가 가장 영양소를 많이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흡수할 수 있는 건데요. 여기 잘 보시면 질소, 인산, 칼륨 이런 게 보면은 pH가 이쪽에서는 다 영양분이 잘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토양이 산성이다. 산성으로 했더니 질소를 아무리 많이 줘도요 다 용탈이 뭐냐면 다 흘러나가고 비 많이 오잖아요. 비 왔을 때 다 씻겨낼 때문에 아무리 비료나 양분을 많이 땅에 투자를 해도 이 pH가 맞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다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pH만 잘 맞아도 기본 토양에 있는 영양소나 양분이 충분히 공급되기 때문에 이 pH 하나만 잘 맞추셔도 칼슘과 비료라든지 나중에 해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이게 굉장히 그냥 그림 같지만 요즘같이 비료라든지 물가가 비싸졌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도 pH를 맞춰서 이렇게 고추라든지 수박 뭐 이런 타작물 있겠죠. 그런 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따지냐? 이런 토양 12처방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여기 첫 번째 나와 있죠. pH가 제일 먼저 나와 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pH를 잘 맞춰서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보통 자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기관에서 아니면 사설 그 업체에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요, 이거 하나 띄워줄 때 얼마를 받을까요? 미국 이제 자본주의 국가죠. 거기 같은 경우는 이거 한 장 떼는데 12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요즘 뭐 달러 좀 돼 있겠지만 12만 원 정도 받고 있고, 이제 사회주의 베트남이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알아서 해주는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10만 원씩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현재 10만 원씩 받고 있는데, 여기는 뭐그 중남미 국가인데 여기 콜롬비아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도 좀 저렴하네요. 45,000원. 그러면 한국은 얼마일까요? 네, 해보신 분 계시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무료입니다. 이게 무료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고 그냥 아유 귀찮은데 뭐 이렇게 하시면서 많이 안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자기 집에 작물을 심기 전에, 퇴비 넣기 전에 한번 흙을 모아서 농업기술센터로 갖고 오시면 저희 팀에서 이걸 또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가져오셔서 우리 밭 토양이 고추를 심는데 아니면 토마토를 심는데 상태가 어떤가, 이거는 우리 어르신분들도 이제 건강검진 받으시죠. 토양에 대한 건강검진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년에 한 번 정도 작물 심기 전에는 꼭 이걸 떼보셔가지고 상담 인력도 있고 하니까요, 꼭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최소 12만 원의 효과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심의 처방서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해놨고요.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있죠.